설마. 도지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인상, 그리고 여전히 따뜻해 보이는 눈빛.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만은 여전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그의 첫사랑 오윤이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니야, 동명이인이거야.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사진 속 그 미소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건 그 미소만이 아니겠죠.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나눠주세요. 경기도 광주의 한 노인복지센터 오전 9시 정각입니다. 한도진 센터장은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올해 65, 키는 평균보다 조금 작지만 곧은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이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회색빛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항상 반듯하게 맨 넥타이까지.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이제 이곳 노인복지센터가 그의 새로운 터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요양보호사 김미숙이 밝게 인사합니다. 28살의 밝은 성격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직원이죠. 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잘 부탁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항상 차분하고 정중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고 언제나 일정한 톤을 유지하죠. 직원들 사이에서 한도진 센터장은 믿음직한 리더로 통합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원칙적이면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분이라고들 말하거든요. 센터장실로 들어간 도지는 창가 책상에 앉아 하루 일과를 점검합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정리해둔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펜꽂이의 볼펜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죠. 이런 세심함이 바로 그의 특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면접이 있고 내일은 시에서 나오는 실사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 빼곡한 스케줄이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죠. 커피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인스턴트 커피를 탑니다. 설탕 한 스푼, 프림 반 스푼, 언제나 같은 비율입니다. 첫 모금을 마시며 도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센터 앞마당에 심어진 동백나무가 벌써 꽃봉오리를 맺고 있네요. 겨울이 오면 빨간 꽃을 피울 그 나무를 보며 도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참 빠르다. 도진이 혼잣말을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든 게 빨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은 늘 똑같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토스트 2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엔 같은 버스를 타고 센터에 와서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업무를 처리하죠. 오전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도진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빠진 듯한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죠. 공무원 시절에는 바쁜 업무에 치여 이런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은퇴 후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이런 외로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점심시간 도지는 센터 안 독서실을 둘러봅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책장이 가득하지만 어르신들이 책을 읽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방문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든요. 도지는 빈 독서실 창가 의자에 앉아 잠시 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높아 보이네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누군가와 함께 산책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상대가 없다는 게 새삼 아쉽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아온 지 벌써 수십 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이런 순간에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길을 걸었다면, 결혼을 했다면, 아이들이 있었다면, 특히 대학 시절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죠. 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오후 2시 직원 회의가 시작됩니다. 센터장님, 요양보호사 한 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늘어나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요. 사회복지사 박주영이 말합니다. 32살의 성실한 여직원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진의 든든한 조력자죠. 도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충분한 관심을 드리려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면접을 시작합시다. 지원서는 몇 개나 들어왔나요? 총 5분이 지원하셨어요. 모두 경력도 충분하시고 자격도 갖추셨습니다. 박주영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답합니다. 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죠. 좋습니다. 내일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퇴근 시간이 되자 도지는 센터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돕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셨고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내일 봅시다. 도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센터를 나섭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지는 마트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삽니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와 두부, 그리고 라면 하나.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죠. 투룸 아파트인 그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책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들이 흘러가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도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몇 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조용한 밤입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내일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것이어서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요양보호사 면접이 있는 날이거든요. 센터장실에 앉아 면접 준비를 하는데 문득 어제 받아둔 지원서들이 눈에 띕니다. 미리 한 번 더 살펴보자. 도지는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이미경. 43살에 경력 10년. 자격증도 충분하고 추천서도 좋네요. 두 번째 지원자 정순자. 58살에 경력 15년. 어르신들과의 소통에 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지는 꼼꼼히 읽어가며 각 지원자의 장단점을 메모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바로 그의 장점이죠. 세 번째 지원서를 펼치는 순간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원자 이름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오윤희. 평범한 이름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나이는 63, 주소는 광주시 송정동, 학력은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그리고 사진. 도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도진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인상, 그리고 여전히 따뜻해 보이는 눈빛.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만은 여전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그의 첫사랑 오윤이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사진 속 그 미소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 사학과였던 자신과 국문과였던 윤희는 문학동아리 푸른솔에서 만났습니다. 시와 소설을 함께 읽고 토론하던 그 시절이 새삼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센터장님, 면접 준비 다 되셨나요? 박주영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이력서를 뒤집어 놓으며 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면접실 준비는 어떻게 됐나요? 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가 곧 도착하실 예정이에요. 박주영이 말하자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오윤희의 면접 순서는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후면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면접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고 무의식 중에 펜을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센터장님?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 박주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도진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윤희가 맞을까? 만약 맞다면 나를 알아볼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결혼은 했을까?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세 번째 면접 시간이 왔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은은한 미소만은 그대로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윤희입니다. 윤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 목소리 말이죠. 도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네. 앉으세요. 도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는 의자에 앉으며 잠깐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윤희의 눈에도 뭔가 놀라는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면접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죠. 요양보호사로 지원하신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진이 질문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답변은 진솔했습니다. 면접은 형식적으로 진행됐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주영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몇 번 도진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세요. 박주영이 말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합니다. 면접 결과는 내일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진이 말하자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에 잠깐 뒤돌아보는 윤희의 모습에서 도진은 그도 자신을 알아봤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면접이 끝난 후 도진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하필 지금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건 말이에요. 그날 밤 도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문학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나눈 마지막 대화까지. 졸업하면 연락하자고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채로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진은 결심했습니다. 윤희를 채용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그의 실력도 충분했지만 무엇보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 만의 재회,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다음 날 오전,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했어요. 센터장실에 앉아 채용 통보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희, 정말 너였구나. 도진은 혼잣말을 하며 이력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들이 40년 만에 다시 그와 연결해줄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원자에게는 박주영이 전화를 걸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에게 걸 차례가 왔습니다. 도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윤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네. 여기는 광주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어제 면접 보신 오윤희 씨이시죠? 도진이 최대한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도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월요일 아침 윤희는 정확히 9시에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63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오윤희입니다. 윤희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김미숙과 박주영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진은 센터장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윤희가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다행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첫 주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고 어르신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새로운 오 선생님 참 친절해. 목소리도 좋고 손길도 부드러워. 어르신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진과 윤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계속 흘렀어요. 업무상 대화는 필요했지만 둘 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김 어르신 혈압약 챙겨드렸나요? 네, 센터장님 정시에 드셨습니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대화만 오갔죠. 다른 직원들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님이랑 오 선생님이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아? 김미숙이 박주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 뭔가 서먹서먹한 느낌이야. 혹시 어디서 아는 사이인가?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되자 결국 윤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윤희는 센터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도진이 답하자 윤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앉으세요. 도진도 긴장한 듯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윤희는 의자에 앉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쪽? 아니, 센터장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죠. 도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이 얽여 있었어요. 기억 나죠. 서울여대 국문과 문학동아리 푸른솔.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역시 맞았군요. 면접 때부터 알아봤어요.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거든요.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40년 만에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였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웠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윤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혼자 살아왔어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여기서 일하고 있고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윤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종로 다방에서 기다렸어요. 졸업 후에 만나자고 했던 그곳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끝내 오지 않더라고요. 도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 부고를 받았어요.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야 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도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 윤희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당신이 마음을 바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부터 둘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어요. 뭔가 달라졌어. 전보다는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박주영이 김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센터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진은 윤희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윤희 역시 도진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센터에는 평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어요. 가을 햇살이 좋아서 앞마당에서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분들, 독서실에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로 센터가 활기에 찼습니다. 윤희는 휠체어를 타신 박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할머니. 윤희가 박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86살의 박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윤희와는 특별히 잘 맞으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윤희가 와서 센터가 훨씬 밝아졌어. 박할머니가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윤희 딸 센터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야? 뭔가 남다른 것 같던데.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의 눈은 정말 예리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이에요, 할머니. 윤희가 애써 태연하게 답했지만 박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봐도 그 센터장님 윤희를 볼 때 눈빛이 달라. 그리고 윤희도 그 사람 앞에서는 좀 다르고 말이야. 박 할머니가 윤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센터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어르신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약속한 시간에 안 오셨다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셨는데. 박주영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보호자는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떻게 어르신들을 믿고 맡기겠어요? 당장 담당자 바꿔주세요. 보호자의 목소리가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이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도진이 차분하게 물어보자 보호자는 더욱 흥분했어요. 요양보호사 오윤이란 분이 약속 시간을 어겼다고 하네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침 산책에서 돌아온 윤희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희는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김어르신 말씀이시죠? 어제 오후 2시에 물리치료 보조를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2시부터 계속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호자가 윤희를 보며 따졌습니다. 윤희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어제 2시에 김어르신을 찾아뵀는데 어르신이 잠시 화장실에 가셨다가 오시지 않아서 30분을 기다렸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분명히 2시에 찾아뵀는데 어르신이 안 계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보호자는 윤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민원인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일단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 선생님은 잠시 다른 업무를 보시고. 센터장님. 윤희가 놀란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눈에 가득했어요. 지금은 민원인 먼저 달래는 게 중요해요. 도진이 작은 목소리로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윤희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결국 윤희는 그날 하루 김어르신 담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해했어요. 오 선생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김미숙이 박주영에게 조용히 말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점심시간 윤희는 혼자 센터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역시 똑같구나. 윤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전 그날도 그랬어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도진의 모습이 오늘과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상황은 달랐지만 믿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은 똑같았어요. 도진은 센터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윤희를 믿고 싶었지만 센터장으로서의 책임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하필? 왜 지금? 도진이 머리를 감싸며 탄식했습니다. 오후 늦게 박 할머니가 도진을 찾아왔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박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어르신 일 말이에요. 내가 어제 다 봤어요. 윤희가 2시 정각에 갔는데 김어르신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서로 엇갈린 거죠. 박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진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세요, 할머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윤희가 얼마나 성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김어르신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희가 억울했을 마음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급히 윤희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날 밤 도지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도지는 그런 윤희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렇게 날 외면하는 건가요? 복도에서 마주친 윤희가 도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서운함과 실망감이 도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또 그렇게 날 외면하는 건가요? 윤희의 말이 도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 순간 도진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윤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도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윤희의 서운한 표정, 실망에 찬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왜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 도진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어요. 오후 3시 도진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센터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도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윤희도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 아닐까? 윤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진을 바라봤어요. 어제 김어르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진이 입을 열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박할머니께서 직접 목격하신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오윤희 선생님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가셨다고 합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박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증언해 주신 거였죠. 김어르신이 화장실에 가신 바람에 서로 엇갈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선생님께 억울함을 안겨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의 공개 사과에 직원들은 놀랐어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센터장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윤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진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윤희 선생님은 저희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쌓였어요. 김미숙과 박주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윤희는 도진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장님, 박주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40년 전에도 지금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센터장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했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작 진실을 외면하게 됐고요. 도진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미숙이 손을 들었어요.
센터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윤희 선생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만약 불편하시다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싫어요. 윤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해 주시고 동료분들도 잘해 주시는데 왜 제가 피해야 해요? 도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희의 다음 말이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다만 센터장님께서는 앞으로 저를 그냥 직원 중 한 명으로만 봐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센터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도진과 윤희의 관계를 알게 됐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네. 김미숙이 박주영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정작 도진과 윤희 사이에는 더 큰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윤희는 도진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김어르신 상태 어떠세요? 안정적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죠. 며칠 후 센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에서 나온 실사에서 서류상 미비점이 발견된 거예요. 센터 운영 관련 서류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실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진은 밤늦게까지 센터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면서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계세요? 윤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까먹은 물건이 있어서 왔는데. 아, 네. 실사 관련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도진이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저도 서류 정리는 잘해요. 윤희의 제안에 도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 센터 일은 모두의 일이에요. 그리고 윤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협력이었지만 대화는 여전히 업무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의 가슴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집에 가세요. 도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도 가세요. 내일 일찍 와서 마저 하면 되잖아요. 윤희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센터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며 윤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센터장님, 오늘 회의에서 하신 말씀 고마웠어요. 하지만 정말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요. 도진은 윤희가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로 남겨두라고? 도진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왜 자꾸 그때로 돌아가는 걸까? 며칠 후 센터에는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요양보호사 채용할 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다더라. 첫사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 결국 특혜를 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과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어요. 도진은 이런 소문들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센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걸 느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어르신들도 어딘지 어색해하셨고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윤희였습니다. 오 선생님이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맥으로 들어왔다는 소리가 있던데 같은 요양보호사인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 오 선생님 실력은 인정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선생님의 말에 윤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청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센터장이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주영이 급히 도진에게 보고했어요. 센터장님, 큰일 났어요. 시청에서 조사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채용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데 도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언제 오신다고 하나요? 내일 오전이요.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대요. 박주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런 조사가 들어오면 센터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청에서 조사 나온다더라. 센터장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직원들과 어르신들 모두 불안해했어요. 윤희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도진이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날 저녁 윤희는 도진을 찾았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윤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도진도 하루 종일 이 문제로 고민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예요. 제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만든 거예요. 도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센터가 어려움에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제가 떠날게요. 40년 전처럼 당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도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시청 조사관 2명이 센터에 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조사관과 젊은 여성 조사관이었어요.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여주세요. 도진은 면접 당시의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서, 면접 평가서, 채용 결정 과정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오윤혜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남성 조사관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학 동창이에요. 도진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면접 평가는 객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다른 직원들과도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박주영과 김미숙은 윤희의 실력과 성실함을 증언했어요. 오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어르신들도 모두 좋아하시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개인적인 관계였더라고요.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어르신들도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박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사람 쫓아내면 우리가 손해야. 오후 늦게 조사관들이 도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뜻인가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채용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 관계를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 조사관이 답했어요. 조사관들이 떠난 후 센터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윤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표를 낼 생각이었어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는 없어. 윤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센터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간단한 사표였어요. 내일 아침에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윤희가 떠나겠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엔 내가 붙잡아야 해. 4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작성한 사표가 들어 있었어요. 센터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가 들어가자 도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윤희는 가방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하얀 봉투를 책상 위에 놓는 윤희의 손이 떨렸어요. 도진은 봉투를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희 씨, 도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받아주세요. 윤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도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충분해요. 센터가 어려움에 빠진 건 제 때문이잖아요. 윤희가 고개를 들며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도진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센터장님, 윤희가 도진의 말을 끊었어요. 40년 전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게 운명인지도 모르죠. 도진은 책상을 돌아서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운명이라면서 포기하라고요? 40년을 기다려서 다시 만났는데 기다렸다고요? 윤희의 눈에 놀라는 빛이 스쳤어요. 네, 기다렸어요. 도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도 혼자 살아온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도진의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도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센터장실 문이 열리며 박주영이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죄송한데. 박주영은 두 사람의 진지한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어요. 나중에 와주세요. 도진이 박주영에게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깨진 후였습니다. 아니에요. 업무 이야기 하세요. 윤희가 재빨리 말하며 사표를 다시 책상 위로 밀었어요. 사표 검토해 주시고 언제까지 나오면 될지 알려주세요. 윤희가 나간 후 박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센터장님, 오 선생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진은 사표를 들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조사도 무사히 넘어갔는데. 박주영이 의아해했습니다. 본인이 부담스러워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봐서요. 도진이 무력하게 답했어요. 그날 오후 센터에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희가 그만둔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르신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윤희가 왜 그만둬?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항의하셨어요. 오 선생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김할아버지도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센터장실로 몰려갔습니다. 센터장, 윤희 보내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윤희야. 도지는 어르신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다른 좋은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다른 선생님은 싫어. 윤희가 아니면 안 돼.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본 윤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르신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원해주시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오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김미숙이 윤희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윤희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저렇게 반대하시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오 선생님이 필요해요. 김미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박 할머니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 딸, 이리 와봐. 윤희가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박 할머니가 윤희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윤희가 왜 떠나려고 해? 우리 때문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윤희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센터장하고 무슨 일 있었지? 박 할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야. 박 할머니가 윤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도망가려고 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윤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니야, 도망가는 거야. 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왜 포기하려고 해? 윤희는 박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 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센터 전체 모임을 소집한 거예요. 직원들과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오윤희 선생님이 사표를 내셨습니다. 안 돼. 왜 그만둬야 해? 어르신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진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윤희 선생님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하지만 업무와 감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는 도진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게, 더욱 투명하게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 선생님께는 도진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도진의 간절한 부탁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진을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의 공개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윤희 딸, 대답해봐. 박 할머니가 격려하듯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윤희를 응원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의 아픈 기억, 혼자 살아온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떨림까지. 저는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원해주시고 동료분들도 함께 하자고 해주시니 윤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도진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늦게 피는 꽃도 있는 걸까요? 윤희가 도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말에 도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동백꽃은 겨울에도 피잖아요. 도진이 부드럽게 답했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윤희의 답변에 센터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와, 잘 됐다. 윤희 안 떠나는구나.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센터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어요. 도진과 윤희는 여전히 센터에서 함께 일하며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진과 윤희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센터에서 사용할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네요. 윤희가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말이에요.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트를 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센터장님, 김치는 어떤 걸로 살까요? 윤희가 김치 코너에서 물었어요. 당신이 고르세요. 제 입맛보다는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걸로요. 도진이 윤희를 믿고 맡기는 모습이었어요. 장을 보고 나서 두 사람은 센터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윤희가 낙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요. 도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생각 안 하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지금처럼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월요일 아침 센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진은 센터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윤희는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 선생님, 센터장님이랑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미숙이 윤희에게 살짝 말했어요. 그런가요? 윤희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네, 예전엔 서로 어색해 하시더니 지금은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요. 김미숙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박 할머니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 딸, 이리 와봐. 할머니가 해줄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가 박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센터장님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기쁘다. 박 할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 놓친 인연을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떠났을 거예요. 윤희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너희 둘의 인연이야. 할머니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지. 박 할머니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오후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노인복지센터의 모범 사례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자는 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도진과 윤희를 인터뷰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도진이 답했어요. 그리고 직원들 간의 팀워크도 중요해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죠.
윤희가 덧붙였습니다. 기자가 떠난 후 도진과 윤희는 센터 앞마당에서 동백나무를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꽃봉오리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말 곧 꽃이 필 것 같네요. 윤희가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겨울꽃이지만 정말 아름답죠. 도진이 윤희 옆에 서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늦게 피는 꽃인 것 같아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겨울에도 꽃은 피네요. 도진이 윤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센터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면서도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결혼이라는 형식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된 거죠. 센터 어르신 중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센터장님 얼굴에 꽃이 폈네. 도진은 윤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겨울에도 꽃은 피니까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